자, 96쪽에 1번에 9, 2번에 14살, 3번에 6, 4번에 22일, 5번에 19.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틀린 거 끄면 돼. 그거 놔두지 말고. 슬프지만 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7번. 자, 80분의 x 일단 적힌 대로 일단 저번 시간에 이거 하다 말았는데 이거 확인해 줄 거야. 요것도 숙제 맞지? 자, 일단 그 다음에 공식은 80분의 x 더하기 40분의 x는 6, 160km. 자, 그 다음에 7-1번에 5k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에 자, x 더하기 10분 그 다음에 40 x 더하기 10. 근데 뭐 40x 더하기 400이라고도 괜찮아. 60x. 그럼 식을 세우면 뭐야? 40 x 더하기 10은 60x다. 20분이죠. 자, 8-1번에 5분. 9-1번에 40x 50x 40x 더하기 50x는 1800. 그 다음에 20분. 자, 9-1번에 15.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쌤이 설명을 좀 하다만 거속시에 필수 문제 7번부터 좀 다시 설명하고 갈게. 97쪽에 7-1번 보면 일단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어떤 걸 써야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일단 거속시가 어려운 이유는 쌤은 첫 번째로 이걸 말합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일단 물어보는 게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잖아. 맞지? 그러면 보통 1차 방정식을 푸는 우리들의 경험상 바로 A, B 사이의 거리를 뭘로 해? X로 하지?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거속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는 그 문제에서 나 있는 결론을 너희들만의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만의 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 A, B 사이에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여는 갈 때는 시속 80, 올 때는 40을 했고 총 6시간이 걸렸대. 맞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결론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의 합이 뭐다? 6이다 라고 해도 되고, 갈 때 간 거리와 올 때 간 거리는 같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다르게 갔을 때 걸린 가는데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랑 같다라고 했지? 맞지?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을 x로 해야 돼. 맞지?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뚜렷한 게 뭐냐면 속력이지. 맞지? 속력이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거리인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x로 둬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을 x, 올 때 걸린 시간은 6-x 아니겠니? 맞지? 그러면 얘가 같다라고 식을 두면 일단 이 식을 40을 전개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쌤은 이 식을 보면 40을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왜냐면 40을 분배하면 복잡한 식이 되고 내가 40을 나누게 되면 좀 더 간단한 식이 된다는 거야. 40을 나누면 좌변이 뭐가 돼? 2x가 되지? 그 다음에 좌변, 우변을 내가 40으로 나누면 1이 되니까 그냥 6-x가 된다라고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3x는 6이 나오고 x는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맞지? 그러면 갈 때 거리는 갈 때 걸린 거리니까 160km라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알았니? 쌤은 이렇게 했고, 쌤은 있잖아, 선택지가 있을 땐 거리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 분수가 없어.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예를 들어 둘의 이동거리 합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갈 때 속력 곱하기 시간, 올 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다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가능한 거리를 선호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문제의 결론은 총 6시간 걸렸으니까 갈 때 속력, 그럼 거리를 x, 맞지? 그럼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걸 x로 한 거지.
맞지? 그럼 갈 때 걸린 거리는 뭐겠어? 시간은 뭐겠어? 80분의 x지. 올 때 걸린 뭐야? 속력과 거리니까 40분의 x 둘 다 하면 6이다 해도 160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았지? 일단 물어보는 걸 x로 해도 당연히 식이 나오겠지만 물어보는 걸 x로 하지 않아도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것도 한번 응용해 보면 뭐야?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이라고 되어 있고 총 1시간 30분이 걸렸고 거리를 물어보잖아.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야? 그 총 걸린 시간의 합이 1시간 30분이다라는 관점으로 가도 돼. 맞지? 그러면 뭐야? 그럼 너희들이 시간에 대한 식을 써야 되잖아. 맞지? 시간이 뭐야?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라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시간을 x로 하면 안 돼. 근데 속력이 나와 있지?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x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갈 때 걸린 거리를 x라고 하면 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x겠지? 올 때 걸린 거리 시간은 뭐야? 5분의 x겠지? 그 결과가 2분의 3이다 라고 식을 풀어도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 10을 곱해주면 되지? 잘 봐. 10 곱하면 x 더하기 2x는 15 x는 5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쌤이 방금 말한 대로 뭐다? 거리가 같다라고 해도 돼.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거리에 관한 식으로 세우는 거거든. 거리에 관한 식으로 세울 때는 갈 때 걸린 거리와 올 때 걸린 거리는 같다지. 맞지?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x로 둬야 되지 않겠어? 맞지?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을 x라고 하면은 갈 때 총 거리는 10-x가 되겠지?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3-x 알겠나? 맞지? 그러면 5에다가 2분의 3-x를 곱하게 된다면 봐봐. 이거 10x고 5x잖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10x인데 5x가 넘어와. 그럼 몇 x가 될까? 5x가 넘어올 때 순수한 5x로 안 넘어오겠지? 마이너스 5x로 넘어오겠지? 맞지? 그러면 좌변에 남아있는 x는 어떤 x가 될까? 5x가 안 되겠나? 맞지? 그럼 5x는 잠깐만 2분의 3 빼기 x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분의 3 빼기 x야. 맞지? 갈 때 총 2분의 3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일단 x항을 먼저 해주면 10x고 그럼 마이너스 5x가 넘어오겠지. 맞죠? 그러면 15x가 되고 계산하면 2분의 15가 되겠지? 맞지? 그럼 x는 2분의 1이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갈 때 걸린 거리는 2분의 1을 여기 대입했을 때 5km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어떤 형태로 가든 너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야? 그 결론이 총 몇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더하기 이 시간은 그 시간이다라고 가면 무난하게 될 겁니다. 맞지? 근데 거기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너희들이 힘들어질 수 있냐면 그 기차 터널 통과하는 문제 혹시 알고 있니? 맞지? 그 문제는 무조건 거리로 가야 되거든. 거리에 관한 식으로 무조건 가져야 돼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일단 정해진 길을 따라 지금 너희들이 막 간다면 응용 문제는 잘 못합니다. 응용 문제라고 하면 중상이지. 맞지? 고속시는 일단은 속력이 뚜렷하잖아. 그럼 이 문제는 시간에 대한 식 또는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대부분이 속력이 뚜렷해. 만약에 거리가 뚜렷해.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식 또는 속력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필수 문제들도 일단 설명 좀 해야 안 되겠나? 일단 너희들이 풀어왔더라도 쌤이 어떻게 하는지 정석적인 것들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동생이 집을 출발한 10분 후 형이 동생을 따라갔대. 동생은 분속 40, 형은 분속 60. 이 문제는 분이란 시간 단위와 미터라는 거리 단위를 쓴다는 걸 명심해야 돼. 맞지? 그러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라는 거지. 맞지? 그럼 봐봐. 거속시 문제는 일단은 물어보는 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이냐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형이 이동한 시간을 x로 한다라는 걸 또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만난다라는 결론이 났잖아. 그러면 형이 동생을 만난다라는 결론이 나려면 어떤 등식이 이루어져야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형의 이동거리와 동생의 이동거리가 같다를 하면 된다는 거야. 맞지? 고속시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은 뭐다? 활용 문제라는 거야. 스토리 결론이 정말 다양하게 날 수 있거든. 맞지? 그럼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은 형의 이동거리와 동생의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하고 물어보는 게 형이 출발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형이 출발한 시간, 형이 이동한 시간을 x라고 할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근데 동생이 10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럼 동생이 걸어간 시간은 x 더하기 c 봐야겠나? 맞지? 그러면 뭐야? 둘 곱한 게 뭐하다? 같다라는 식이 세워지는 거야. 맞지? 얘도 뭐 공 하나 날려가지고 뭐야? 20으로 나눠서 2를 분배하면 2x 더하기 20은 3x가 안 되겠나? 맞지? 지금 뭘 또 잘해줘야 되냐면 이거 40을 분배하는 것도 좋다 이건데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를 날리는 것 또한 등식의 성질인 거야. 맞지? 전부 다 20이라는 공 최대 공약수가 보이지? 그럼 20으로 나누면 2가 되고 2를 곱하는 2x 더하기 20 정도는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넘어가면 3x가 되며 x는 20이 안 되겠나? 그 답이 20분이죠. 맞지? 그 다음에 너희들 그 이항할 때 무조건 문자는 왼쪽,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있지? 맞지? 근데 어떤 거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지금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너희들이 이제 좀 연차가 쌓이잖아. 흔히 말하는 방정식을 좀 많이 다루잖아. 그러면 문자의 이항을 그냥 양수가 되게 이항합니다. 그럼 이 x를 여기 보내면 얘가 그냥 순수하게 뭐가 돼? x가 돼버리지. 그럼 x는 20이라고 바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았니? 나중에 이런 짓도 합니다. 어떤 짓도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2x 더하기 7은 예를 들어 5x 마이너스 17이잖아. 쌤이 지금 그러면 x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왼쪽에 적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보내고 상수항을 왼쪽으로 보내면 24는 3x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바꿔줘도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지? 맞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자 일단 지금 너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능력은 그때도 말했지만 단순한 정수의 연산을 암산 처리하는 거야. 알았지? 안 되더라도 틀리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 시도하면서 틀리면서 실력을 늘려야 돼. 자 그러면 밑에 것도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13분 후에 서준이가 유미를 따라갔다. 유미의 속력은 50, 서준이는 180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지나야 따라잡는지라고 하지 않나? 맞지? 그럼 서준이가 이동한 시간을 x라고 하면 마찬가지 둘이 만난다라는 행위는 둘의 이동거리가 똑같은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유미가 이동한 시간은 x 더하기 13이겠지? 그럼 유미의 이동 시간과 거리 속력을 곱한 것과 서준이의 속력 곱하기 거리가 뭐하다? 같다. 그럼 얘는 안타깝지만 공 하나만 날릴 수 있죠? 자, 잘 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거 5x고 넘어가면 13x 아니겠니? 맞지? 그러면 13x고 남는 것도 13, 쌤은 이렇게 또 적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어쨌건 x의 개수로 나눌 거잖아. 이거 13 곱하기 5 해봤자 13 곱하고 다시 13 나눌 거 아니야? 맞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이를 쓰면서 실시간으로 문제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려면 암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에 우리가 메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x는 바로 5분이라고 심플하게 나올 수 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9번 예지의 집과 현우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00m입니다. 예지는 분속 40, 현우는 분속 50으로 각자의 집에서 출발했을 때 얼마나 있어야 만나냐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스토리의 결말이 뭐야? 둘이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만나려면 어떠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야 될까라는 건데 어떻게? 간단해. 둘의 이동거리의 합이 1800m가 달성되는 순간 둘은 만나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은 똑같지 않겠나? 맞지? 시간을 동일하게 x로 잡으면 둘의 이동거리는 40x, 50x가 되고 둘을 더하면 1800,
그러면 90으로 나누는 거 알겠나? 맞지? 이거는 뭐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 나눈 거기 때문에 계산식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0분이 나오겠지? 문제는 이거야. 봐봐. 둘레가 3km인 원모양의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둘레를 선호와 슬기와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맞지? 그리고 선호는 80, 슬기는 120으로 걸었을 때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만나냐라는 거잖아. 맞지? 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얘들이 만나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어? 똑같은 내용이지. 이동거리의 합이 호수의 둘레인 3000m가 나온대. 지금 쌤이 분 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속력에 맞춰줘야 돼. 그러면 저 둘레의 길이를 3km가 아니라 3000으로 해석해줘야 돼. 맞지? 그러면 둘의 이동거리의 합이 3000이다. 맞지? 뭐 꼴보기 싫은 공 하나씩 날리면 20x는 300이니까 15분이다라는 게 나오지. 근데 이걸 쌤이 문제를 한번 변형 한번 해볼게. 자 생각해봐. 만약에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몇 분 있으면 만날까요? 자 봐봐. 이 문제는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몇 분 있으면 만날까? 자 시간 일단 2분 줄 테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못 풀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이 문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15분 있다 만나지.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몇 분 있으면 만날지 답을 못 구해도 돼. 그래도 2분 동안 흔히 말하는 두뇌 풀가동을 해보세요. 알았지? 햇빛? 내려대. 이 시간에 햇빛이 좀 많지. 혹시 다른 친구들은 뭐 다행히 햇빛이 그렇게 빡시진 않고 뒤에 창문 좀 열게. 내일은 더 따뜻하다는데. 부산 진짜 살기 좋은 도시야. 잠깐만. 혹시 구한 사람? 몇 분? 75분. 혹시 딴 친구 구한 사람 있니? 자 봐봐 얘들아. 그럼 방금 쌤이 이 문제랑 쌤이 뒤늦게 제시한 문제의 난이도 차이는 얼마나 날 것 같아?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돼도 나오는 타입 문제고, 맞지? 그 다음에 쌤이 방금 제시한 것도 여기에 만약에 난이도가 하, 중하, 중 정도였으면 방금 건 중상이거든? 근데 중상이 된 이유는 진짜 간단해. 어떻게 그 결론이 날까를 생각 못해서 그래. 맞지? 근데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는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정말 다지. 맞지? 근데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혹시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해봤니?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거. 맞지? 같은 방향으로 돌죠? 맞지? 자,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애랑 달리기를 정말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럼 10바퀴 정도 뛰면 한 번은 만나지. 꼴등과 1등이. 어떤 일이 있어야 만날까? 만약에 너희들이 엄청 막 졸라 뛰고 있어. 근데 옆에 그냥 오래 달리기 그냥 청소년 국가대표가 있어. 미친 인간이 있어. 근데 걔가 나를 한 바퀴 따라잡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걔가 내보다 한 바퀴 더 돌았다는 거야. 맞나 아이가? 간단한 거지. 한 바퀴 더 돌았어. 근데 그 운동장이 만약에 300m야. 그럼 걔랑 나의 이동거리의 차이가 300m라는 뜻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잖아. 이동거리의 차이가 3000이다. 그 차이 하나라고. 알았니?
막 원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가 접근하기 불가능한 그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맞지? 그냥 조금만 생각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뭐야? 120 빼기 80x인 40x가 3000이다라고 해서 75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냥 그 차이야. 딱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96쪽 고치는 건 일단 쌤이 5번만 풀이해주고 뒤에 개념 스텝 3나 이런 거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고칠 시간 드릴게요. 자, 볼게. 자, 어느 동호회는 지난달에 회원은 60명이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남자 회원 수는 5% 떨어졌고 여자 회원 수는 10% 증가하여 전체가 3명이 증가했다. 이번 달 남자 회원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근데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 맞지?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틀리게 쌤이 알려주면 되잖아. 맞지? 자, 이거 남학생, 여학생, 전교학생 수 변하는 문제랑 똑같지? 근데 오히려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 왜 오답률은 증가했을까? 딱 하나야. 물어보는 걸 무조건 X로 둬서 그래. 맞지? 근데 물어보는 걸 무조건 X로 두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쌤이 그냥 딱 말할게. 변화율이 나와 있는 문제는 있잖아. 올해 남학생을 이번 달 남학생을 물어보잖아. 그래도 지난달 남학생을 X로 해야 돼. 알았니? 이번 달 남학생을 X로 하면 식이 복잡해. 무슨 말이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변수로 두라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이 문제가 내 농담이 아니라 지난달에 남자 회원 수만 물어봤잖아? 맞지? 그러면 20명 다 맞췄을 거야. 농담이 아니라. 알았지? 잘 봐. 일단 지난달 남학생을 X로 할게. 지난달 남학생 남자 회원이네 X. 그러면 지난달 여자 회원은 60-X 아니겠니? 맞죠?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볼게. 자, 지난달 남자는 5% 감소했지. 5%는 비율로 바꾸면 100분의 5지. 100분의 5, 0.05y가 0.05. 근데 그게 감소한 0.05 비율을 가진 X. 근데 그게 감소했지. 그 다음에 여자 회원은 10% 0.1이지. 0.1. 0.1에 60-x가 증가했더니 총 3명의 증가폭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자, 이거 내가 과하게 100을 곱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20만 곱해줘도 돼, 안 돼? 20만 곱해줘도 되지? 20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x, 즉 마이너스 x라고 하고, 자, 20 곱하면 이거 2 되겠지? 맞지? 괜히 2 적지 말고 2를 바로 뭐 해라? 분배하라. 맞지? 2 분배해봐. 몇이야? 120 마이너스 2x죠. 맞지? 그럼 120 마이너스 2x는 20을 곱하는 거니까 60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0이다. 맞지? x는 20명이다 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건 작년이잖아. 근데 작년에 20명에서 0.05%니까 뭐야? 한 명 아이가? 한 명 줄었지? 19명으로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뒤에 이제 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스텝 3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자, 일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일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자, 말 그대로 무언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거의 첫 번째 타입이거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양이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 뭐야? 그냥 일을 한대. 그치?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일의 양을 그냥 1로 보는 거야. 1. 알았니? 그 다음에 B는 그 두 번째 타입은 일의 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거의 없습니다. 쌤이 경험상. 뭐 예를 들어 김밥 100줄을 만드는 일이야. 맞지? 그럼 오히려 난이도가 더 쉬우니까 그럴 때까지 일의 양을 1로 하면 안 되십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일을 하는데, 자 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냐. 일하는 속력 아이가. 맞지?
인류를 따져야 돼. 인류. 일의 효율, 일의 능력. 맞지? 그러면 이제 일단 인류를 따지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단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시간 단위가 분이 될 수도 있고 조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주, 월, 달, 년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자, 중요한 건 뭐야? 인류는 말 그대로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속력분의 총량이 그러면 거리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은 A분의 1인 거야. 맞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A라는 말은 뭐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다 라고 하면은 X일 지나면 A분의 AX라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야?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인데 정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야. 원가는 내가 뭐야? 사오는 금액 알겠나? 그치? 뭐 예를 들어 쌤이 뭐야 학원 이제 수업 개같이 하다가 이제 뭐야 바로 해고당해가지고 이제 뭐야 장사하러 가야 돼. 맞지? 그럼 내가 어떤 걸 뭐 예를 들어 두 종구를 팔겠대. 그럼 뭐 따져야 돼? 원가가 얼마가 소모가 되고 재료값이랑 가스비랑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내가 얼마나 팔면 얼마나 남기냐 이거 아이가. 맞지? 두 종구 막 너희들 다 먹어봤니 혹시? 먹어본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이 거야. 맛있는데 너무 비싸다. 맞지? 맛있는데 굳이 이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지? 근데 또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왜냐면 예전에 원자재 가격이면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종구 대란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즉 원가가 너무 올라버렸어. 맞지? 그러면 똑같이 팔면 이게 뭐야 이익이 안 남는 거야.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니들한테 이익은 그냥 뭐야 번 돈 빼기 쓴 돈이야. 알았니? 이게 원가 그렇다고 정가가 항상 판매 금액은 아니야. 또 뭘 할 수 있어? 할인을 할 수도 있지. 맞지?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매 금액과 최종적인 쓴 돈을 뺀 게 이익이란 거야. 알았니? 만약에서 문제에서 너희들이 내가 5,000원을 벌고 싶대. 그럼 어떤 식이 최종적으로 세워지는지 아나? 번 돈 빼기 쓴 돈은 5,000원이 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 형은 15, 1 걸리고 다음 문을 답하라고 하잖아. 그럼 전체 일의 양을 1로 하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쉽게 말해서 인류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는 뭐야? 1만큼 하는데 10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 뭐야? 걸린 시간분의 일의 양인 아버지는 10분의 1인 거야. 맞지? 아버지는 10분의 1이고 그럼 형은 뭐다? 15분의 1이지? 맞지? 근데 얘들아 이게 이 일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 사회상을 꿈꿉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연재랑 아린이가 일을 같이 해. 맞지? 근데 둘이 일을 같이 하면 뭐야? 졸라 떠들겠지 그냥. 일 안 하고 막 놀기도 하고 완전 100% 빡 집중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얘들이 일을 같이 하잖아? 아버지랑 형이 일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 그들의 일의 능률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새로운 아버지 더하기 형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아버지 더하기 형의 총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통분하면 30분의 3 더하기 2니까 즉 30분의 5, 6분의 1이라는 능률을 갖는 새로운 집합체가 되는 거야. 맞지? 자, 우리가 총 며칠 걸리냐? 그러면 시간은 뭐였어? 속력분의 총 일의 양이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하는 것도 속력을 그러면 총 일의 양을 걸린 속력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6일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의 일적인 능력이 합쳐진 새로운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알았지? 자, 어떤 코딩용 로봇을 조립하는데 은우는 6시간, 윤서가 3시간 걸린대. 맞지? 그럼 각각의 일적인 능력이 6분의 1과 3분의 1 아이가? 근데 뭐야? 둘이 함께 조립한대. 그러면 이 일적인 능력이 어떻게 지겠어? 합쳐지겠지? 맞지? 합쳐지면 몇 분의 몇일까?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살짝 암산 한 번씩 해보자. 6분의 6분의
6분의 3. 그럼 뭐야? 2분의 1이지. 그럼 걸린 시간을 물어보니까 1에 항해서 2분의 1을 나누면 되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야. 맞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역수의 합이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것만 보고 10자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 필수 문제 11번. 어떤 상품 원가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하나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네. 원가를 x라고 해볼까? 근데 정가를 그러면 x로 사용해서 표현하라고 하네. 얘들아 20%를 붙였어. 20%는 비율로 표현하면 0.2지. 맞지? 얘들아 0.2배만큼 올려서 판다라는 건 몇 배 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야? 원래 본인의 가격은 항상 뭐야? 한 배 아이가 한 배. 근데 거기 0.1을 올렸어. 그러면 몇 배에 팔겠다는 거야? 1에다가 0.1을 올렸어. 말해. 여기까지 차오른 걸 말해. 다시 해줄까? 20%지. 0.2배 아이가 0.2배. 맞지? 그렇다고 0.2배 가격으로 팔면 인생 망해요. 맞지? 팔 때마다 집안 기둥이 뽑히는 거야. 0.2배를 올려야지 이익을 붙였다며. 맞지?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가격은 한 배 아이가 한 배. 맞지? 1배. 근데 거기에서 0.2배를 올렸대. 그럼 몇 배라는 거야? 1.2배. 맞지? 그러면 일단 정한 그 정가는 1.2x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근데 500원을 할인했대. 그러면 최종적인 판매 금액은 1.2x 마이너스 500 알겠나? 맞지? 자, 그럼 문제에서 볼게. 자, 봐봐. 지금 결국 원하는 건 뭐야? 이익을 300원을 챙기고 싶지. 야, 이게 판돈 아이가. 맞지? 근데 쓴 돈은 얼마야? 이 문제 원가 사는데 말고 돈 쓴 거 있어? 없지? 원가가 뭐였어? X.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판매 금액에서 X를 빼면 300이다 라는 거야. 맞지? 얘들아 이거 그럼 0.2x는 800이다 라는 말 아니겠나? 맞지? 아이구야 그러면 이제 x는 양변에 뭐야 간단하게 5만 곱해주면 되겠지? 4,0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죠잉? 쌤은 가능하면 이게 소수로 표현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 맞지? 그 이유는 진짜 단순해. 분수 구조가 싫어 그냥. 세로로 길쭉한 게. 니들 분수로 적어도 상관없어. 맞지? 분수로 적으면 약분도 해야 돼. 근데 소수로 적으면 약분 안 해도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했더니 하나 팔 때마다 1,000원의 이익이 생긴대. 맞지? 그 원가를 물어보잖아. 근데 이게 이 문제를 정가를 물어보더라도 내가 말했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걸 x로 하는 게 좋다고.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최초의 원본이 원가지. 이 문제는 딴 걸 물어봐도 원가를 x로 해야 돼. 알았니? 그럼 최초의 원가를 x라고 하면은 일단 정해진 정가는 25% 즉 0.25배를 올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몇 배의 x겠어? 0.25배를 올렸으니까 1.25배 알겠나? 맞지? 1.25x에 1,500원을 깎은 게 판매 금액인 거야. 맞지? 근데 쌤이 지금 어떤 이익을 챙기고 싶어?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싶지. 그러면 쓴 돈 빼야 돼. 얼마 써서? 얼마 써서? X 썼지. X를 뺀 게 1,000원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 통분할 필요도 없지. 0.25x는 넘어가면 2,500 아이가? 근데 0.25x를 100을 곱할 필요 없이 뭐만 곱해주면 깔끔한 1x가 될까? 4만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x는 10,000원이다 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스텝 3 문제들 보고 오늘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자, 104쪽 스텝 3 쓱쓱 서술형 완성하기래. 맞지? 자, 일단 예제 1번 볼까? 다음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자, 쌤이 지금 자 1번, 2번 뭐가 더 좋아? 1번, 2번 둘 다 싫은 거 말고 둘 다 싫겠지. 뭐가 그나마 나? 2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자, 2번의 식을 쌤은 이렇게 표현해. 하자가 있다. 어떤 하자가 있을까? 이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x에 대한 방정식이지. 맞지? 근데 x가 뭐가 끼어있어? 이번 식에 a가 끼어있어. 하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알았니? 그러면 1번은 더러울 뿐이지 하자는 없어. 더럽다는 하자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더럽다 정도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았니? 명심해라. 식이 더러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식이 깔끔해 보이도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하자가 있다는 거야. 일단 쌤이 말한 그 첫 번째 차별 좀 알겠어? 맞지? 그럼 얘 풀면 돼. 이거 몇 배 해줘? 6배. 자, 중요한 거. 자, 이걸 6배 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이거 곱하기 6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내가 첫 번째 식에 곱하기 6을 할 거잖아. 그럼 6이 뭘로 약분되겠어? 실질적으로 분자에 뭐가 곱해지겠어? 3i가 3 분배한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3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항에 분배하면 어떻게 되겠어? 9x-3 안 되겠나? 맞지? 그 마이너스 5에도 6을 곱해야 되겠지? 또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6을 곱해지면 분자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숫자가 곱해질까? 2i가 그러면 또 2만 곱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맞지? 그럼 2 곱하면 4x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 항을 할게. 넘기는 과정 빼기 4x 적지 마. 못해. 넘어가면 9x에 마이너스 4x가 넘어오겠지. 그럼 몇 x가 돼? 헷갈려도 해야 돼. 몇 x야? 5x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0을 이항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따로 이항하겠냐? 먼저 뭉쳐. 마이너스 33이 되겠지. 그 상태에서 33으로 옮겨. 2랑 만나. 뭐가 되겠어? 35야. 그럼 x는 7이지. 대입해 그냥. 대입해. 그러면 이 문제는 a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알겠어? 봐봐. 이거 7 대입하면 21 더하기 a는 7 더하기 9 그냥 16이라 적어. 맞지? a 몇이야? 넘겨. a는 마이너스 5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맞지? 쌤이 적은 풀이 길어 안 길어? 짧죠? 맞지? 왜? 머릿속으로 하는데 근데 머릿속으로 계속해. 나 진짜 계속 권할게. 그냥 해야 돼. 결국에는 암산이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식을 적을 때는 너희들이 그 어떤 시험을 할 때 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 각자만의 일단 물론 그건 발전시킬 수 있어. 시험 칠 때 그 당시에 본인만의 그 집중도가 있어. 맞지? 근데 풀이를 적으면 그게 소모가 돼요. 풀이를 적는데 피로도가 정말 많이 쓴다니까? 맞지? 근데 그거를 두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맞지?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 소모되는 두뇌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옆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 자, 쫄지마. 학생들에게 사탕 나눠주네. 맞지? 자, 나눔을 당하는 거, 나눔을 받는 애가 있네. 나눔을 사탕을 학생에게 나눠주지. 학생이 더 적겠지? 학생은 x. 기억나나? 더 적은 걸 x. 그래야 분수가 안 나와. 근데 어떤 경우든 학생 수와 사탕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볼게요. 3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는데
그럼 3x 더하기 6이지. 남는 게 플러스라고 정했잖아. 남는 게 뭐냐면 6개가 더 있으니까. 맞지? 두 번째 4개씩 나눠주면 뭐야? 12개가 부족하겠대. 남는 게 플러스니까 부족한 거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빼기 12인 거야. 맞지? 근데 1번은 첫 번째 경우에서의 사탕의 수 아이가? 2번은 두 번째 사탕의 경우에서의 사탕의 수지. 근데 그 둘의 결과가 뭐하다? 같다가 이 식의 핵심인 거야. 자, 이래도 우리 할 수 있어. 위에 있는 애 밑으로 보내. 몇 x 대? x. 밑에 있는 애 위로 보내. 몇이 돼? 18 되지. 자, 학생 수는 18명이고 사탕의 수는 여기 있는 애 집어넣어 볼까? 맞지? 아, 헷갈려. 그럼 다 적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까지 암산하라고 안 합니다. 그럼 18 곱하기 3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 괜찮습니다. 54지? 54 더하기 6은 암산해. 맞지? 그럼 학생은 학생은 18, 사탕은 60인 걸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나요? 그치? 그렇습니다. 옆에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는 여기 105쪽까지거든. 남은 시간 동안에 자, 우리 한 페이지 여기 96쪽 안 고쳐진 사람 답 확인 고치면서 답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세모치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혹은 본인이 해결 안 된 것까지 뭐 쌤한테 답 확인하는 법만 알려줄게 간단하게. 자, 얘들아 잠깐만 쌤 볼래? 만약에 너희들이 숙제를 고쳐야 돼. 근데 96쪽을 니들이 고쳤어. 그럼 쌤한테 96쪽이요 말하면 96쪽을 펴줄 거야. 화면을 띄워줄 거야. 그럼 96쪽에 있는 답을 보고 고쳐졌으면 세모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96쪽이 해결이 안 됐는데 97쪽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니? 너희들이 만약에 98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 98쪽 이전인 96과 97이 해결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의 양심입니다. 알았니? 쌤이 물론 너희들이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다 챙겨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속도와 그게 잘 안 납니다. 알았니? 집중을 해서 모두가 다 갈 수 있고 혹시나 본인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쌤이 상황 보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니? 하지만 일단 메인은 같이 가는 걸로. 알겠나? 맞지? 이게 쌤 수업 스타일이야. 이게 쌤 수업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채점할 때 당연한 얘기 모두가 알겠지만 채점만 해야 돼. 틀린 거 다 기록하면 안 돼. 틀린 거 맞다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 몇 쪽에 몇 번이라고 바로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해줄게. 시작하자. 이거 풀면 된다. 자, 아까 5분 할 때 화장실 갔다 왔나? 맞지? 5분 다시 해줄까? 괜찮아? 모여서 말해. 물론 이렇게 고치는 시간 동안에는 쌤도 가만히 안 있고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어떤 걸 틀렸고 어떤 걸 모르지 해줍니다. 이건 같이 했으니까 고쳐졌으면 세모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안 했나? 잠깐만. 같이 하지 않았어? 식도 있는디? 다시 해줄게.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어? 네. 며칠만 더 가면 다시 방학이니까 다들 힘냅시다. 장산 중이 아닌 친구들. 장산 쪽 아닌 친구들. 잠깐만 좀 중요한 건데 송수초 지금 방학 아니지? 송수초 졸업식 언제니? 12일 무슨 요일이니? 목요일. 목요일. 인지초는? 졸업식. 2월 12일. 목요일? 그럼 다음 주까지 계속 목요일까지 계속 학교 가는 거야? 네. 그런데 무정초? 2월 12일. 똑같이 목요일?
다 짰나? 장사님이 졸업식 했잖아. 졸업 선물 받았어? 아니요. 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졸업 선물 한번 질러봐 일단. 아님 말고 6년 동안 다녔잖아. 맞지? 말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뭐 말했어? 뭐 아이폰 이런 거 말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냥 좀 용돈 같은 거 달라고 했는데 바꾸고 봤어요. 돈으로 하면 이제 좀 그래요. 그럼 약간 좀 괜찮은 거. 뭐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거 없어? 네. 아니면 뭐 좀 취미라던가. 좀 내 생각에는 현금으로 달라면 빠꾸 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제 약간 현물이라고 해야 되나? 물건? 그런 쪽으로. 뭐예요? 혹시 받았어? 어떤 걸로? 아 개인적 말 안 해도 돼. 받았어? 아 그렇지. 현금은 아니지. 그렇지. 현금으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제 좀 어머니 아버니 기분 좋으실 때 한 번 더 쓱. 나 졸업했는데 몸 흔들면서 이제 약간 이제 현금 말고 현금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허허 이 돈을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 잘 시도해봐. 여기서 더 좋은 방법 뭐였냐면 15로 나누는 거야. 쌤 거 볼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쌤이 이양 안 했지. 왜 그런지 알아? 10에서 뭘 빼야 4가 되냐는 솔직히 상식선의 수준이거든. 맞지? 숙제는 쌤이 아까 말하신 대로 해오시면 되고요.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에 봅시다. 온라인 과제 오늘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숙제는 105쪽까지입니다. 알았지? 바이바이.